넷플릭스 신작 블론드가 도착했습니다. 이 영화는 앤드류 도미닉 감독님의 신작인데요. 고백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지금까지 감독님의 작품을 단 한 편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블론드가 첫 만남인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화를 기대했던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요. 먼저 영화의 수위. 블론드는 개봉 전부터 감독이 넷플릭스 측과 영화의 노출에 대한 타협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영화에 다소 불편한 묘사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릴린 먼로의 상반신 노출을 비롯하여 강간, 유산에 대한 표현들이 그렇겠죠. 이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물론 그간 보아왔던 넷플릭스 작품들에 비해서는 자극적인 편이지만 수위가 센 극장용 영화들과 비교해본다면 블론드가 더 돌출되어 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블론드를 기대했던 두 번째 이유는 이 영화가 제79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의 경쟁 부분에 초청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물론 무관에 그치기는 했지만 아무튼 유명 영화제에 초청되었다는 사실은 전문가 집단에게 어느 정도 괜찮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라는 방증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게다가 영화제 초청 이력은 영화 속 호불호가 갈리는 표현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예술의 영역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저는 블론드의 자극적인 표현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아한 지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챕터 2에서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블론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조금 더 많은 영화로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조이스 캐럴 오츠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마릴린 먼로에 대한 전기 영화입니다. 소설 자체가 어느 정도 허구와 사실이 뒤섞여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영화도 팩트라기보다는 팩션에 가까워 보이더라고요. 사실 실제로 마릴린 먼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녀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헐거운 수준으로밖에는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한쪽 측면에서는 마릴린 먼로를 대중적 성취를 위해 자신의 육체를 이용해 강력한 섹스 어필을 했던 인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들어진 승리자들 같은 책에서는 작가인 볼프 슈나이더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풍만한 가슴을 공격적으로 과시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관점은 먼로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들 중에서 섹스 심벌이라는 측면에 특히 집중하는 관점인 것이겠죠. 이와 반대의 측면 역시 존재하는데요. 먼로가 이미지화된 것처럼 머리가 나쁘고 몸매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문학을 꽤나 좋아하는 여성이었고 연기에 대한 진심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관점입니다. 말하자면 마릴린 먼로는 시대가 원하는 욕망 때문에 성상품화의 대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 본인의 의지를 펼치지 못했던 인물로 보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블론드는 이 중 지금 말씀드린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영화일 것입니다. 영화에도 먼로가 캐스팅 인터뷰 중에 도스토옙스키를 인용하자 면접관이 비아냥거리는 장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블론드는 저에게 마릴린 먼로의 두 얼굴에 대한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프레지던트, 화면 비율, 흑백과 칼라, 불과 꽃무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의 자극적 장면들에 대한 저의 개인적 의견에 대한 이야기까지 블론드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I played Marilyn Monroe, Marilyn Monroe, Marilyn Monroe. 언급드렸듯 저에게 블론드는 마릴린 먼로를 남성 중심적인 시대로 인해 상흔을 입은 인물로 그리는 영화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론드는 프레지던트로 시작해서 프레지던트로 끝나는 영화다. 마릴린 먼로가 처음 영화계에 입성할 때 영화사의 거물을 찾아가 겁탈을 당하는 상황이 묘사되는데요. 직후 그녀는 눈물을 머금으면서 사무실을 나옵니다. 이때 그 문에는 프레지던트라고 적혀있죠. 프레지던트는 영화의 끝자락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먼로가 케네디 대통령의 침실로 소환되어 억압적 방식의 유사 성행위를 하게 되는 상황도 사실상 강간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영어로 프레지던트입니다. 실제로 영화에는 My President라는 마릴린 먼로의 대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블론드는 먼로가 겪는 비극의 시작점을 성을 상품화하고 착취하는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진단한 뒤에 그것을 국가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이때의 비극이라는 것은 결국 먼로와 노마진의 분리일 것입니다. 영화 초반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사람들이 둘러앉아 명상을 하는 장면. 강사는 자신의 진짜 몸 옆에 상상으로 만들어낸 캐릭터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 과정 중에 먼로는 마릴린 먼로와 노마진 사이에 거대한 괴리를 목도하고는 경기를 일으키죠. 즉 도식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블론드에는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그리고 오롯한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 하는 노마진과
남들이 원하는 것을 그리고 남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인형처럼 행하는 마릴린 먼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노마지는 마릴린 먼로를 연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영화에서 노마지는 먼로를 그녀라고 칭하며 제3자인 것처럼 대상화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영화는 이러한 먼로의 두 자아를 형식으로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화면 비율. 블론드는 4개의 화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좌우가 좁게 느껴지는 1:1과 1.3:1의 화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좌우가 넓게 느껴지는 1.85:1과 2.39:1의 화면.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보는 이의 감흥은 화면 비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현자는 답답함을, 후자는 해방감을 주겠죠. 저에게 이 차이는 영화 속 먼로의 삶과 결부가 되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층에서 보면 마릴린 먼로의 삶은 1.85:1 혹은 2.39:1의 화면처럼 광활하고 자유로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노마진의 삶은 1:1 혹은 1.33:1의 화면처럼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발 더 밀고 나가 영화에서 흑백 화면과 컬러 화면이 반복되는 건 역시 저에게는 화면비와 유사한 맥락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도식화시켜서 말씀드리면 흑백이 억압과 구속이라면 컬러는 자유와 해방이겠죠. 이렇게 블론드는 화면 비율과 흑백 컬러의 형식이 지속적으로 변주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블론드의 화면비 대조, 흑백 컬러의 대조가 해당 형식이 나오는 장면의 상황과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웨스 앤더슨의 근작 프렌치 디스패치에서는 예술이 극대화되는 장면에서는 컬러가, 그렇지 않은 장면에서는 흑백이 부여되었었는데요. 블론드는 그렇게 쫀쫀하게 짜여져 있지는 않은 것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화면비가 넓고 컬러인 장면에서 먼로가 억압을 당하는 이야기가 펼쳐지기도 하고요. 그 반대의 경우가 존재하기도 하니까요. 다만 이러한 형식을 통해 영화는 당최 한 곳으로 수렴하지 못하고 종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먼로의 혼란을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Marilyn Monroe. 챕터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론드는 마릴린 먼로가 먼로와 노마진으로 분기된 이유를 남성 중심주의적인 세상이라는 명제로 진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영화는 이러한 단 하나의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비극을 또 다른 측면으로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머니로부터 유전된 신경정신과적인 질병. 영화에서는 먼로가 모계로부터 정신질환을 물려받은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첫 번째 아이를 유산하게 된 이유 중 한 가지도 유전병 때문으로 그려지고 있죠. 물론 영화 배우로서의 성취가 주목적인 것으로 표현되고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먼로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가 보다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론드는 마릴린 먼로가 자신의 어머니의 길을 따르는 영화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영화 속에서 기호로 비유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화의 도입 후 먼로의 엄마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직전, 그녀는 거대한 산불을 향해 홀린 듯 차를 몰고 달려가더니 결국에는 집에 불을 지르기에 이르죠. 이것은 후에 먼로가 마약에 빠지던 과정 중에 그녀 주변 공간의 벽지가 모두 꽃무늬로 뒤덮이는 장면과 대칭을 이룹니다. 때때로 영화 속 공간은 그곳에 놓인 인물의 상태에 대한 상징이 되기도 하는데요. 말씀드린 화마와 꽃무늬가 그러한 경우로 보이는 것이죠. 즉 먼로는 엄마가 불길에 휩싸였던 것처럼 꽃무늬에 뒤덮이게 된 것입니다. 영화는 비유적으로 먼로와 엄마 사이에 등호를 형성시키고 있는 것이죠. 먼로의 비극의 동인을 바라보는 또 다른 측면은 바로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영화에서 그녀의 아버지는 엄마와 자신을 버리고 떠난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그로 인해 먼로는 평생을 아버지가 없다는 콤플렉스 속에서 살게 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과 엮이던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데디라고 칭하면서 그들에게서 자신에게 결여되었던 아버지의 사랑 혹은 아버지의 보호 같은 것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블론드는 마릴린 먼로라는 엄청난 인물에 대해 남성 중심주의적인 사회, 모기로부터 전달받은 유전병, 아버지의 부재라는 유년기의 아픔 등의 다각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인물을 꽤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블론드의 자극적인 묘사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낙태 수술을 하는 장면은 많이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영화가 직접적인 표현은 꽤 피하려고 조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겁살의 장면의 경우에는 영화계 거물에 그것은 많이 불편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케네디의 그것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굳이 저렇게 오래 카메라의 바로 앞에 대놓고 그녀의 행위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가 싶은 의문이 들었거든요. 사실 영화의 끝자락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마릴린 먼로를 묘사하는 장면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질문이 들었는데요. 마릴린 먼로의 상반신 나체를 별다른 목적 없이 길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녀가 나체로 있든 그렇지 않든 해당 스토리의 전개 혹은 영화의 형식 등의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이는 장면들에서도 그녀는 속옷 하의만 입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한 평론가 그레이스 랜돌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블론드를 전기 영화인 척하는 강간 판타지라고 언급하면서 평론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이 영화가 마릴린 먼로를 부활시켜서 다시 성상품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블론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영화로 보이기는 했습니다. 특히 마릴린 먼로 역할의 아나디 아르마스의 연기가 인상 깊었고요. 내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 후보에 무조건 노미네이트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블론드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릴린 먼로를 연기한 노마진을 연기한 아나디 아르마스. 지금까지 블론드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By this entity. Whenever I see it, it's smiling at me. How are you feeling today? Wrong.